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 키움증권의 허예민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듯이 허예민 애널리스트는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선정한 2021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헬스케어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바이오 시장 전망하고 토픽 얘기를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스터디할 시간이다. 이 얘기를 거의 마지막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한 네. 시간 더,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 투자법입니다. 네. 일단 바이오 그러면 용어부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요. 네. 먼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비즈니스 모델 보면 뭐 위탁 생산, 바이오 시밀러, 전통 제약사, 바이오텍, 뭐 미용, 의료기기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요게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요거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섹터는 제약바이오, 뭐 헬스케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네. 산업이 다 다르고요. 음. 아마 저희 센터에서 연봉 좀 더 올려주세요. 왜냐면 저는 연봉 좀 올려주세요. 한 섹터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CMO나 시밀러, 음. 전통제약사, 바이오텍, 의료기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저희 섹터가 쉬고 있다고 하지만 음. 사실 이 안에서 로테이션이 항상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다른 그 바이오텍들과 전통제약사, 뭐 CMO가 쉬다 보니까 미용 의료기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섹터 보실 때는 좀 탑다운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MO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어차피 뒤에서 말씀해 주실 것 네. 같아서 CMO는 이제 공장 네, 이거 공장 비즈니스. 이거 올라가냐 이거 많이 물어보실 것 같고, 시밀러는 이제 특허만료 먹을거리가 있느냐, 해외에서 특허만료가 되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통제약사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뭐 실적 많이 보시고요, 예. 밸류에이션 보시고,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그다음에 그 대외 환경에 따라서 지금 이제 바이오텍들이 좀 금리로 안 좋아지면 또 숫자 버는 회사들은 전통제약사랑 의료기기 쪽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같이 보시는데, 뭐 미용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이제 2분기나 이럴 때 좀 좋고요. 그다음에 그 마스크 벗을 때 많이 예.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예. 뭐 리오프닝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엮여 있습니다. 바이오텍은 이제 기술이 가장 중요하죠. 기술 이전, 뭐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들 많이 네.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아보죠. 먼저 네. 이제 위탁 생산 CMO라고 불리죠. 뭐 네. 우리나라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려면 이제 뭘 좀 체크를 해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대외 환경이 CMO를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았는데 네. 갑자기 생산을 또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CMO들이 많이 수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제 가치 증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 과잉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셨던 것들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이제 CMO 업체들한테 많은 그 챌린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코로나로 이미 너네들 증설 많이 했고 돈 많이 벌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하나같이 했던 얘기가 이미 바이오텍들이 많이 생성이 됐었기 때문에 과거 2-3년간 IPO도 많이 했고 시설되는 그 바이오텍 업체들도 많았거든요. 자금 조달도 또 많이 받았고. 근데 공장이 없잖아요, 바이오텍들은. 그래서 그 수요가 일단 있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빅파마들이 한 곳에 두지 않고 여러 곳에 두려고 하기 때문에 고수요도 있고, 네. 세포유전자 이제 앞으로 올라올 텐데 세포유전자는 어렵잖아요. 기존의 항체 대비 이미 살아있는 세포를 다뤄야 되다 보니까 CMO를 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CMO 잘하는 의사들한테 맡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전방위 수요가 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CMO 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이 트랙 레코드라고 하는
기존에 얘가 어떤 회사들한테 이 CMO를 했었는지 음. 그 레코드가 있으면 음. 다음 수주를 받기 굉장히 음. 쉽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빅파마들하고 다 그 CMO를 맺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트랙 레코드 때문에 계속 그게 음. 선순환이 되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CMO 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음. 업체의 수주를 이미 과거에 받았었고 생산을 했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잘하는 친구가 칭찬을 많이 받듯이 네. 기존에 좀 잘해 왔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네. 되겠군요. 그다음에 또 얘기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네.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비즈니스고 뭘 네. 또 체크해야 되는지 요걸 좀 알아보죠. 예. 네. 시밀러는 일반적인 이제 카피 드럭하고는 좀 음. 다르게 이게 이제 단백질 뭐 항체 시밀러들 위주로 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장도 갖고 있으면 더 좋고요. 음. 왜냐하면 가격이 시밀러는 계속 다운이 될 수 음. 있어서 본인이 공장을 가지고 이 수율 개선을 할 수 있는 음. 회사들이 나중에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공장도 가지고 있는지 음. 여부 그리고 일단 먹거리가 많아야 되니까 해외에서 글로벌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언제 특허 만료가 음. 되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시면 그 해의 타겟 시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거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경쟁 상황들 이게 카피드럭하고는 다르게 카피드럭은 뭐 수백 개의 업체들이 경쟁을 음. 하지만 시밀러는 대개 5개에서 7 음. 개까지가 7개가 맥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먼저 나가는지 퍼스트 음. 무버들이 항상 점유율을 더 많이 차지하기 네. 때문에 누가 먼저 나가는지 여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경쟁 상황하고 전방 특허 만료가 뭐가 되는지 네. 요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그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인제 생각할 때 옛날에는 화학 약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인제 특허를 갖고 있다가 특허가 만료되면 그 복제약을 인제 막 맞아요. 만들었는데 네. 이제는 인제 그 화학이 아니라 바이오 제제 바이오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특허가 만료됐을 때 바이오로 똑같이 네. 만들어내는 약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하는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말 그러니까. 그대로 시밀러니까 예. 바이오하고 유사 음. 제품으로 보시면 근데 돼요. 옛날에 화학 제품은 이렇게 뭐 약품 섞어 가지고 만드니까 쉬웠는데 맞아요. 바이오는 살아있는 네. 뭐 미생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똑같이 복제하기가 쉽지 않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머리에 생각을 하고 네. 이해를 하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이 인제 바이오텍. 네. 예. 바이오텍 그러면 바이오 벤처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을 네. 의미를 하는데요.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저희가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음. 보는 경우 중에 하나는 혹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요 음.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예. 이제 신약 개발사들은 이제 신약의 음. 진척 사항들이 음. 매우 기술이 중요하고 있느냐가 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원천 기술도 음. 중요하고요. 뭐 논문이 좀 좋은 곳에 게재됐는지까지 음.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신약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성공 확률도 다 달라지기 음.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 상을 잘 끝냈는지 음. 2상 잘 끝냈는지 요런 것들 그다음에 학회 참석 여부도 음. 굉장히 중요해요. 학회에 참석을 해야 데이터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음. 그 데이터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텍들 신약 개발사들은 보통 네 학회에 참석하는지 데이터 발표를 언제 하는지 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만한 상황인지 요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음. 것 같아요. 음. 전통 제약사들 그러니까 기존의 큰 제약 회사들은 네. 당연히 아까 처음 얘기하실 때 "실적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전통 제약사들 쪼끔 상대적으로 재미없을 수 음.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숫자가 양호하게 잘 올라오는지 근데 그 프로덕트 믹스 그러니까 제품 믹스가 개선돼서 마진이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꽤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네. 국내에서 신약 팩스프라잔이라는 거를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음. 그게 자체 신약이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좋고요. 음. 위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들은 보통 1,000억에서 1,500억까지도 국내 시장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익이 굉장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네. 이제 신제품들, 신약들 출시하는지 여부들 그리고 이제 국내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큰 품목들 1,000억, 2,000억 팔던 것들 그 도입 신약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음.
빅파마들이 하는 건데 국내사들이 대신 팔아주는 것들 음. 그런 게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 갑자기 뭐 1,000억 원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같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밸류에이션이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기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면 또 그거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배당도 줘요. 음. 네. 배당까지 좀 네. 챙겨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 시기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잘 나가는 분야가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쪽을 좀 주목해서 최근에는 보는 게 나을까요?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동성도 축소되고 음. 금리 상승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빅파마들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해외랑 마찬가지로 좀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을 시장에서 음.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의료기기도 관심 음. 많고요. 특히나 뭐 에스테틱들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 2분기가 원래 연간에서 가장 좋은 분기이기도 하지만 예. 리오프닝도 본격적으로 될 수 있는 음. 분기이기도 해서 뭐 에스테틱 쪽도 좀 최근에 많이 음.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전통제약사는 좀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음. 최근에 뭐 한미나 대웅이나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도 좀 같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또 리오프닝 될 때 수혜를 받는 것들 네. 요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아까 뭐 일상 뭐 이상 뭐 이런 얘기 살짝 했는데 우리 바이오 투자할 때 가장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게 무슨 임상 시험 단계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도대체 신약 개발 단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건 왜 그런 음. 건가요? 이게 네. 이제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거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규제 산업이기도 음. 해서 항상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전임상, 1상, 2상, 3상 음. 그리고 3상을 통과해도 이제 신약 허가 승인 신청 단계에서 음. 또 한 번의 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단계마다 성공 확률이 다 다르고요. 네. 전임상에서는 보통 우리 동물 임상들 많이 하는데 음. 뭐 원숭이도 하기도 하는데 원숭이 좀 비싸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마우스로 많이 네. 하는데요. 쥐? 그 네. 마우스는 쥐죠. 네. 예. 쥐로 많이 하고요. 네. 뭐 영장류 같은 경우는 인간하고 유전자가 음. 98% 비슷하다고 네. 하니까 거기서 일단 안정성 테스트, 음. 독성 테스트를 많이 하고요. 예. 이제 동물 임상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음. 저희가 전체 신약 발굴부터 승인까지 100% 음. 비용이 든다고 하면 전임상은 한 2% 정도 내외거든요. 음. 그래서 많이 들진 않고 예.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일상에서 음.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동물에다가 해 봤으니 사람에다가도 음. 이제 안전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거든요. 네. 이제 고때 해 보는 건데 동물에서 해 봤던 거니까 음. 일상은 성공 확률이 꽤 높아요. 뭐 음. 60% 이상 되기도 하거든요. 예. 대신 이제 가격은 전임상보단 좀 비싸고 음. 그래도 한 7에서 10% 내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이상으로 네. 넘어가는데 이상에서는 이제 대조군하고 나눠서 음. 실제 이게 그 음.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면 음. 효과가 있는지를 그 약 확인을 먹은 사람하고 가짜 약 먹은 사람하고 과연 네. 효과가 있나 요걸 비교하는 게 이상이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네. 고때는 뭐 15%에서 20%의 비용이 들고요. 음. 보통 바이오텍이 이때 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싶어 하죠. 음. 왜냐하면 효능은 확인을 했고 음. 비용은 3상보다 덜 들어가니까 음. 그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기술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좀 음. 기회고요. 하지만 이제 요거 통과하고 3상으로 가면 3상을 물론 성공을 하고 팔면 더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임상 비용이 이제 70%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삼상에서. 기본 뭐 1,000명에서 수천 음. 명까지도 들어가고요. 예. 거기는 이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해서 안정성과 그다음에 효능 중에서도 어떤 용량과 용법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이제 3상인데 예. 최근에는 3상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죠. 옛날에 음. 저희가 3상 많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음. 보통은 이제 2상에서 정말 효능이 있는지 확인을 네. 하고 효능이 있다면 기술 이전이 좀 가능할 수 있겠구나를 여기서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스코 임상 왜 미국 종양학회 네. 그게 좀 중요한 게 그 아스코 6월에 열리는 거는 임상 데이터 발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상, 2상, 3상 중에 하나를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럴 때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공 확률은 1상은 좀 높은데 2상은 효능이다 보니까 좀 낮고요. 20-30%대로 낮아지고 3상으로 가면은 2상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50-60%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신약 가치를 매길 때 보통 뒤로 갈수록 더 올라가거든요. 성공 음. 확률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뒤로 갈수록 성공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음. 3상이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한 번 더 허들이 예. 있습니다. 신약 승인 신청하고 음. 승인까지 1년 정도가 보통 걸리는데요. 음. 그때 이제 FDA가 나와서 공장 실사하는 이런 거 되게 까다롭게 해요. 음. 그래서 그 공장 실사를 통과를 못하면 CRL이라고 하는 Complete Response Letter, 그러니까 보완 서류 요청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게 되면 보통 주가가 한 번씩 다 빠져요. 왜냐면 그거 받으면 다시 보완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CRL 또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때마다 주가가 튀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 방금 말씀하실 때 학회 얘기도 하셨는데 이 바이오 투자할 때 학회를 꼭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다른 데서는 뭐 다른 종목 투자할 때는 업종 투자할 때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아. 바이오는 여기는 왜 이렇게 또 학회를 챙겨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공부 많이 하시면 하셔야 되는 예. 섹터이긴 한데요. 예. 학교를 챙기는 이유는 음. 물론 임상 데이터 발표 때문에도 있지만 예. 트렌드 파악이 그때 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음. 갑자기 해외에서 저희는 또 해외랑도 연관이 많은 섹터라서 예. 해외에서 경쟁자가 좋은 데이터를 냈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그 분야에서 인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냈다. 예를 들면 종양이 뭐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뭐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데이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 관련주들이 또 같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회 챙기시면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챙기실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학회에서는 뭐가 좀 이슈가 됐다든지 아니면 스타 데이터라고 제가 좀 부르는데 네. 스타 데이터들이 나와서 어떤 기술이 좀 주목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은 같이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스타 데이터 그러면 스타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 학회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네. 뭐 재작년에는 뭐 그 유전자 가위도 있었었고요. 뭐 NK라고 하는 이제 뭐 그 자연살상 세포 요런 데이터도 좀 잘 나왔었습니다. 네. 학회는 그럼 어떤 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많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보통 6월에 열리는 아스코가 음. 말씀드렸던 미국 종양학회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때가 이제 6월에 열리다 보니까 음. 보통 초록 제출이 뭐 2월, 3월 좀 늦으면 3월인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아스코에서 또 발표를 못하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9월 달에 에스모라고 해서 6월 아스코는 미국이지만 에스모는 유럽에서 열리는 종양학회거든요. 거기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9월에 있는 에스모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연말, 그러니까 12월에 열리는 뭐 애쉬라고 해서 혈액항암학회도 요새는 좀 중요하게 좀 떠오르고 있고 네. 학회는 아니지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희 최대 행사거든요. 네. 그때 보통 한 해의 전략들을 CEO분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1월 달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올 텐데 네. 네. 호혜민 애널리스트는 그걸 다 어떻게 챙기세요? 그게 갑자기 궁금하네. 저는 네. 저희 투자자들이야 이렇게 리포트 낸 거 이제 보면서 네. 아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해외에서 한 번에 정리되는 그런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기업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학회에서 발표 내용들이 이제 웹캐스트로 올라와요. 네. 그거 이제 밤새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투자법 기본적인 걸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초보 바이오 투자자라면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둬야 할지 좀 조언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섹터가 좀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네. 어려우면은 또 쉽게 다가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면 저의 추천은 본인의 그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좀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본인의 그 질병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거 관련된 어떤 약이 있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그 약이 들면 또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여기까지 이제 쭉 네,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가 이제 네. 뭐 알츠하이머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스터디를 좀 더 한다든지 그러면 병원에 가실 때 좀 더 이제 의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네. 이 약은 어때요? 저 약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제 개발사들 더 스터디하시면서 그 데이터랑 같이 보시면 예.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주식과 또 본인의 건강도 같이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증권의 허예민 애널리스트와 함께 바이오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좀 더 도움이 되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섹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스터디한 만큼 또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가 안 좋을 때 같이 저희 레포트랑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의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허예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키움증권 허예민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